김치 본편. 발효가 일상이 된 채소의 방향. 1. 김치가 건네는 첫인상.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음식입니다.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 밥상에 오르지 않아도 허전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김치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우리는 이 음식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아삭한 채소의 결, 그 위를 덮는 매운맛과 산미, 그리고 씹을수록 천천히 올라오는 깊은 발효의 맛. 김치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극이 아니라 시간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설명하지 않았던 김치라는 식재료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치의 기원. 저장에서 시작된 발효의 역사. 김치는 원래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은 저장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겨울을 넘기기 위해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소금과 발효라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습니다. 초기의 김치는 지금처럼 붓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에 마늘, 생강 같은 향신 채소를 더한 담백한 발효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오고 김치의 붉은색과 매운맛이 더해지면서 김치는 단순한 저장식품에서 맛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김치는 이렇게 생존의 음식에서 문화의 음식으로 천천히 변해왔습니다. 3. 우리가 아는 김치. 매운맛과 한국 음식의 상징. 오늘날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소개됩니다. 해외에서는 코리안 퍼멘터드 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비빔밥, 불고기와 함께 한국 음식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언제나 매운 음식으로 먼저 인식됩니다. 붉은색, 고추의 자극, 강한 향. 이 세 가지 요소가 김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매운맛 자체가 아니라 발효가 만들어내는 균형입니다. 매운맛은 첫인상에 가깝고 김치의 본질은 그 뒤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산미, 짠맛, 단맛, 감칠맛이 겹치며 입안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김치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밥, 국, 고기, 면과 함께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김치는 음식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음식의 중심을 정리하고 다음 한 입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이 점에서 김치는 강한 개성을 가진 음식이면서도 늘 함께 먹히는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을 넘어 식사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그날의 밥상이 정리되고, 김치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많은 반찬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립니다. 김치는 언제나 식탁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식사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한국 음식에서 주인공이라기보다 방향을 정해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매운맛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균형으로 남는 음식.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의 진짜 얼굴입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김치. 발효의 방향과 시간의 차이. 김치는 만들어지는 순간 완성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는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합니다. 갓 담근 김치는 신선한 채소의 맛이 앞섭니다. 아직 발효가 깊지 않아 아삭함과 매운맛이 중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이 자리 잡으며 산미가 올라옵니다. 이때 김치는 비로소 익었다고 말해집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산미는 깊어지고 단맛과 감칠맛이 함께 나타납니다. 찌개와 볶음에 어울리는 상태가 됩니다. 김치는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여러 얼굴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5. 김치의 기본 재료. 채소, 소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균. 김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구조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 소금, 마늘과 고추,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김치는 제대로 발효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쉽게 상하고 과하면 발효가 멈춥니다. 양념이 강하면 채소의 맛이 사라지고 약하면 김치의 개성이 흐려집니다. 김치는 레시피보다 환경과 감각이 더 중요한 음식입니다. 6. 조심해야 할 김치의 성격. 건강식의 이면. 김치는 분명 훌륭한 발효 음식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된 김치는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김치.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역할. 김치는 단독으로도 완성된 음식이지만 다른 음식 속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김치찌개에서는 국물의 중심이 됩니다. 산미와 감칠맛이 육수와 결합하며 깊이를 만듭니다. 김치볶음밥에서는 기름과 밥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지방을 정리하고 느끼함을 끊어줍니다. 김치는 늘 음식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8. 지역별 김치의 인상. 한 가지가 아닌 수백 가지. 김치는 하나의 음식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수백 가지의 얼굴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재료가 달라지고 재료가 달라지면 발효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북부 지역의 김치는 상대적으로 담백합니다. 소금의 사용을 절제하고 채소 본연의 수분과 시원함을 살리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산미가 늦게 올라오고 국물 맛이 말가국이나 수육과 함께 먹기에 적합합니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김치는 점점 강해집니다. 젓갈의 사용이 늘어나고 짠맛과 감칠맛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발효 속도도 빠르고 익었을 때의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해안 지역의 김치는 바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멸치젓, 새우젓, 갈치젓처럼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젓갈이 김치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곳의 김치는 발효가 깊고 맛이 오래 남습니다. 내륙 지역의 김치는 채소 중심의 구조를 가집니다. 젓갈의 비중은 줄어들고 마늘과 고추, 생강 같은 향신 채소가 전면에 나섭니다. 김치의 맛이 비교적 단정하고 매일 먹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기후, 식재료 접근성, 저장 방식이 김치의 맛으로 기록된 결과입니다. 김치는 지역의 언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삶의 방식 위에서 자라났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맛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김치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음식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가 분명한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김치는 레시피보다 지도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9. 김치와 얽힌 사회적 이슈. 슈퍼푸드가 된 발효의 그림자. 김치는 이제 한국 안에만 머무는 음식이 아닙니다. 발효, 유산균, 장 건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세계적인 슈퍼푸드 목록에 오르며 건강한 식단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김치가 가진 발효의 가치, 채소 중심 식문화의 장점이 국경을 넘어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치가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량 생산 구조입니다. 슈퍼푸드로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김치는 점점 빠르게 만들어져야 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발효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맛을 일정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양념, 높은 염도, 빠른 산미 형성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김치의 개성은 줄어들고 누구에게나 무난한 맛이 우선시됩니다. 또 하나는 발효에 대한 오해입니다. 김치는 종종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처럼 소개됩니다. 하지만 발효 음식은 적절한 양과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맥락이 생략된 채 김치가 만능 건강식처럼 소비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입 김치 논란과 원산지 문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격 경쟁과 유통 구조 속에서
김치의 국적과 정체성은 종종 단순한 표시로 축소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어디서 만들었느냐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전통 발효 방식, 지역별 재료, 시간을 존중하는 제조 과정이 산업화 속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김치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산업 정체성이 동시에 얽힌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김치를 세계로 데려왔지만 그 이름 아래에서 김치가 가진 다양성과 시간의 깊이가 희미해질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치는 다시 한번 질문을 요구합니다. 이 발효는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졌는지보다 얼마나 잘 기다려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0. 김치와 궁합이 좋은 조합. 균형이 살아나는 순간들. 김치는 혼자서도 완성된 음식이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이때 김치는 맛을 주장하기보다 음식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지방이 있는 음식과의 만남입니다. 삼겹살, 수육, 생선구이처럼 기름기가 분명한 음식 앞에서 김치는 제 역할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김치의 산미는 지방의 무게를 끊어주고 염도는 고기의 단맛을 끌어올립니다. 이 조합에서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조율자에 가깝습니다. 두부와의 조합도 김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맛이 중립적인 두부 옆에서 김치는 과하지 않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두부의 부드러움 위에 김치에 발효된 산미가 얹히며 한 접시 안에서 대비가 완성됩니다. 밥과 김치의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핵심은 김치가 밥을 덮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김치는 밥의 단맛을 살리고 다음 한 숟갈을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국물 요리에서 김치는 맛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찌개, 전골, 탕에 들어간 김치는 육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전체 맛을 흩어지지 않게 묵습니다. 의외로 김치는 담백한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삶은 채소, 나물, 죽 같은 음식 앞에서 김치는 맛의 기준점이 됩니다. 과하지 않게 곁들이면 음식의 인상이 또렷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김치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언제 두느냐입니다. 김치는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김치다운 맛을 냅니다. 11. 김치가 남기는 여운. 발효가 만든 기억. 김치는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아하기도 어렵고 한 번에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김치는 종종 맵고 시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혀에 남는 자극이 먼저 기억되고 그 안에 쌓인 시간의 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치는 맛이 아니라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김치는 잘 익었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의 음식과 어울리는지.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발효된 채소를 씹는 행위라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시간을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잘 익은 김치를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것은 매운맛이 아닙니다. 산미가 정리되고 짠맛이 가라앉고 고소한 여운이 천천히 이어집니다. 이 여운은 오래 머물지 않지만 이상하게 기억에는 남습니다. 김치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맛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먹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김치는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김치는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해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어제 먹은 김치와 오늘 먹은 김치는 다르지만 그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치는 늘 우리 식탁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지만 식사의 마지막 인상에는 깊게 관여합니다. 강하게 남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맛. 발효란 결국 기억을 쌓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김치는 그 과정을 가장 일상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12. 발효의 끝에서. 김치는 채소로 시작해 시간을 통과한 음식입니다. 매일 먹지만 매번 같은 맛이 아닌 이유는 김치가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음식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